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위험물의 종류, 성질 모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별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위험물. 우리 계속 썼잖아요. 위험물. 그죠?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혹은 발화성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화성이라는 건 뭐예요? 불이 붙는 성질. 그죠? 발화성은 얘는 착화원이 이씨, 점화원이 이씨 불이 붙는 성질. 얘는 착화원 없이도 불이 붙는 성질이에요. 그죠? 어쨌거나 불이 잘 붙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우리는 위험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지정수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위험물을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해서 이것 역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인데, 자, 수량이잖아요. 그쵸? 자, 얘는 뭐냐면 제조소 등,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조소나 아니면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 혹은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그러한 수량을 우리는 지정수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수량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 지정 수량을 기준으로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위험물을 취급 혹은 제조를 하거나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 수량을 우리가 한 개면 만약에 위험물이 한 종류라면 걔 지정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kg이야. 근데 나는 200kg을 다룰 거야. 그럼 뭐예요? 지정 수량이 2배를 다룬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 종류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취급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두 종류, 세 종류 이렇게 제조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정 수량 배수의 합으로 얘기를 해주자. 무슨 얘기냐면 2개 이상의 위험물을 지정 수량 배수의 합이 1 이상이 되면 위험물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위험물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 이상이면 위험물이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1보다 작다면 이거는 위험물이긴 하지만 소량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 규제를 받으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도대체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라는 게 뭐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잘 감이 안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란 우리가 위험물을 2종 이상을 다룰 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A 물질, 위험물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A의 지정 수량분의 A의 저장 수량 플러스 자, B 위험물이 있어요. 여긴 또 B의 지정 수량분의 B의 저장 수량. 또 C라는 위험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제조소가 있다고 합시다. 위험물을 제조하는 곳인데 어떤 제조소를 갔더니 A 위험물을 다루고 있어요. 얘는 지정 수량이 50kg인데 지정 수량이 여기서는 100kg을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제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또 B라는 위험물도 여기서 제조를 할 건데 얘는 지정 수량이 100kg인데 얘는 1000kg만큼을 제조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지정 수량 배수의 합은 자, A 먼저 A의 지정 수량은 50kg이에요. 그런데 얘는 100kg만큼을 지금 제조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어때요? 지정수량은 100kg인데 얘는 1000kg만큼을 제조를 할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2배. 지정수량, 우리가 정하는 지정수량의 무려 12배나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A가 지정수량이 50인데 여기 제조하는 거는 지금 10kg만큼만 제조를 할 거예요. 다룰 거예요. 아니면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지정수량이 똑같이 100이에요. 근데 얘도 10kg만 여기서 취급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지정수량 배수의 합이 어떻게 돼요? 지정수량 배수의 합은 자, 지정수량은 50인데 얘네가 다룰 건 지금 10이에요. 그죠? 자, 지정수량은 100인데 얘네가 다룰 건 지금 1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0.2 플러스 0.1이잖아요. 그럼 얘 0.3밖에 안 돼요. 지정수량 배수 1이 기준인데 1보다 훨씬 안 되죠. 이렇게 1보다 훨씬 안 될 때는 소량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규제를 받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거 지정수량 배수의 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험물의 구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먼저 위험물을 나눌 때는 종류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위험물을 구분을 할 때는 제일 먼저 크게 유별이라고 나눕니다. 뭐냐면 유별이라는 것은 위험물을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이 유별이에요. 자,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까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아, 얘네들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굉장히 비슷한 위험물이구나 해서 1류부터 6류까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유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품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품명은 뭐냐면 자, 제품명 이렇게도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한 개 한 개 낱개의 제품명이 아니라 얘는 소규모 그룹의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4류 위험물, 유별은 사류죠. 사류 위험물 중에 제1석유류로 표기된 얘네들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2석유류도 있고 알코올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소규모 비슷한 성질,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소규모 그룹의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제1석유류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아세톤 같은 게 있고요. 휘발유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유별은 제4류 위험물이고 품명은 제1석유류고 낱개 하나하나의 물질명은 아세톤이다, 휘발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게 바로 물질명이죠. 이게 물질명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물질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별은 가장 큰 거예요. 그죠? 1류부터 6류까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1류, 2류 이렇게 묶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1류 위험물 중에 쪼개놓고 사류 위험물 중에 쪼개놓고 이렇게 소규모 집단이 바로 품명이었다면 물질명은 정말 본격적으로 개별적 위험물들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가 뭐냐면 아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아염소산 나트륨. 우리는 얘를 딱 보면 아염소산 나트륨이네 이렇게 봐요. 얘는 뭐예요 지금? 제1류 위험물이에요. 유별로 따지면 제1류 위험물이고요. 품명으로 따지면 소규모 그룹으로 따지면 얘가 아염소산 염류에 속해요. 아염소산 염류. 품명으로 얘기를 하면 물질명은 아염소산 나트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범위, 그 다음 범위, 그 다음에 얘는 개별적이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니트로기가 이게 니트로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세 개 달린 애는 트리니트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얘네가 없었으면 이것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페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세 개의 니트로기가 결합된 페놀. 그래서 트리니트로 페놀. 우리가 피크린산 이렇게도 표현을 할 겁니다. 나중에. 자, 얘는 뭐냐면 일단 유별은 제5류 위험물이에요. 그 다음에 소규모 그룹으로 뭘 얘기해 줘야 돼요? 품명을 얘기해 줘야 되겠죠? 품명. 자, 품명은 뭐냐면 니트로기가 많이 결합한 걸로 봐서 뭐다? 니트로 화합물이다. 그럼 이제 진짜 얘 이름은 뭐냐? 진짜 얘 이름이 물질명이 되겠죠? 자, 물질명이 뭐다? 트리니트로페놀, 피크르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가장 큰 규모가 유별, 그 다음이 품명, 그 다음이 물질명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나와요. 우리가 지정수량이라는 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위험물을 나눌 때는 화학적,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제1류 위험물에서 제6류 위험물로 구분을 한다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위험물들을 우리는 운반을 해야 돼요. 그죠?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운반에 관한 기준으로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위험등급 1, 위험등급 2, 위험등급 3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험등급 1이 가장 위험한 애예요. 우리가 위험물로서 위험한 거는 뭐냐면 일단 위험한 건 뭐다?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해요. 당연한 얘기겠죠. 어떤 물질은 지정 수량이 10kg인데 어떤 물질은 지정 수량이 1000kg이에요. 왜 그래요? 10kg으로 묶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작게 단위를 쪼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우리는 위험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등급도 운반에 관한 기준인 이 등급도 1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 등급 1이. 그러면 얘가 가장 위험하고 얘가 가장 안 위험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지정 수량이 작을수록 위험한 물질이고요. 지정 수량이 가장 적은 품명들이 위험 등급 1로 지정이 돼요. 당연한 얘기죠? 위험하니까, 그죠? 지정 수량이 작은 애들이 그 유별에서 보시면 가장 지정 수량이 작은 애들이 위험 등급 1이고 지정 수량이 가장 많은 애들이 위험 등급 3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위험물의 유별의 공통 기준. 자, 유별로 우리가 나눴다는 건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얘네들 많이. 가족 같은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통적인 기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제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은 이 얘네들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산화성 고체라는 거예요. 자, 산화성 고체다. 뭐예요? 일단 제1류 위험물은 고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산화성이다. 산화성이 뭐예요? 산화성. 산화제란 얘기예요. 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산화제의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얘네들은 전부 다 강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고 자신은 환원이 되는 애예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산소를 공급해준다는 얘기예요. 산소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준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얘가 산소 공급원이에요. 얘 자체가. 그래서 가연물과의 접촉 피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혼합도 피해야 되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 산화성 고체들을 분해를 시키면 뭐가 나와요? 당연히 산소가 나오죠. 산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근도 피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열도 피해야 돼요. 저만 다 피해야 돼요. 과열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소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를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하고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얘네한테 충격이나 마찰을 줘도 산소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격, 마찰 등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제1류 위험물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가연물하고 접촉 금지, 분해하는 것도 물질도 접촉 금지, 마찰도 주지 마, 저마운도 주면 안 돼.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 제1류 위험물이 산화성 고체인데 그중에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애예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이라는 게 뭐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뭐 루비디움, 세슘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취급 안 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게 알칼리 금속이에요. 그러면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뭐예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이 산화물, 산화됐다는 얘기죠. 알칼리 금속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했는데 어떻게? 과하게 산소랑 결합했대요. 산소가 많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트륨 갖고 얘기를 할게요. 얘랑 결합을 하면 얘는 일가, 일족이고 얘는 이가짜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Na2O가 되면 산화나트륨이에요. 이게 산화나트륨인데 뭐라 그랬냐면 과하게 산소랑 붙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가 더 붙어버려요. 이런 게 바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돼요. 그래서 뭐가 있다? Na2O, 제일 많이 나오는 거 K2O2, Na2O2, K2O2가 바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인데 얘네는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수성이에요. 금수성. 물을 피해야 되는 애들. 왜? 물과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물을 피해줘야 돼. 이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제1류 위험물의 공통점은 가연물 접촉 금지, 점화원 접촉 금지인데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 접촉 금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류 위험물이 나오죠. 제2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가연성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가연성 고체. 한마디로 뭐예요? 가연물이란 얘기죠. 가연물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얘네들을 보면 다 뭐예요? 금속이죠. 근데 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입자가 작은 애들이란 얘기예요. 입자가 굉장히 작은 애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얘네들은 일단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금속분, 얘네들은. 물하고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산하고도 반응을 해서요. 수소기체를 발생을 해요. 그런데 수소기체는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 펑 하잖아요. 그죠? 폭발적인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철분이나 금속분이나 마그네슘은 다 입자가 작은 애들이에요. 여기서는 얘네들은 산, 물, 접촉 금지. 물 먼저 쓸게요. 물, 산, 접촉 금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가연성 고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피해야 돼요? 산화제하고 접촉 금지. 당연한 얘기죠. 혼합도 안 돼. 불꽃 고온체도 안 돼. 얘가 가연성 고체이기 때문에 공기도 안 되고 산화제도 안 되고 산소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화원도 안 되고 당연한 얘기죠.